오늘 첫 코너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는 반대 매매가 좀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항상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은 비정상적인 하락을 좀 보였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또 긴 추석 연휴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 온 3월부터 지금 8월 말 9월 초까지 이어졌던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이 되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유동성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랐다면은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실제 그 경기 지표에 따라서 오르는 그런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경기 지표 회복 속도가 둔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아마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 실력장이 준비되는 그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올랐던 코로나 수혜로 올랐던 애들 또 언택트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쉬는 그런 자리가 들어갈 것이고 반면에 또 경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백신이 출시가 되게 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런 IT나 자동차나 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까도 모두에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데이로 인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될 때는 어떤 종목들이 잘 가냐 하면 기업이나 정부들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데라든지 투자가 집중되고 많이 늘어나는 분야 그런 섹터들이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자율주행차의 급등은 관련 종목들의 급등은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테슬라의 투자가 집중되면 결국 다른 기업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새롭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은 당분간 그 11월 말 정도까지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 유지하되 오늘 터치했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00선 정도 전후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박스권 하단은 오늘 좀 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미국 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시간에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많이 올라서 끝난 것처럼 박스권 하단 장은 장중도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간의 등락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횡보하는 양상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이 되면 지지력 그리고 고점이 되면 저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등락이 이어지고 불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되 지금은 일단락이 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 관련 종목들 또 코로나 랠리 관련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오게 될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지수 박스권 하단 부분 아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동호 매니저님 적중률은요. 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위에 반도체 대장이 키워드로 랭크가 됐습니다. 2, 3위에는 코로나19가 오늘도 랭크가 됐고요. 4위에는 언택트주가 오늘 키워드 4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에는 빅데이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6위에는 자율주행, 7위에도 자율주행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핫했던 테마를 입증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2차 전지, 9위에는 전기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와 좀 희비가 엇갈린 테마였고요. 10위에는 그린 뉴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요. 1위에는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과 함께 상승 견인됐고요. PCL은 오늘 10.68%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위에는 텔콘 RF제약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4위에는 카카오가 오늘 3.54% 상승하면서 네이버와 함께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5위에 줌인터넷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6위에는 모트렉스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급등했고요. 장중에 둘 다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8위에는 LG화학 오늘 소폭 밀렸고요. 현대차는 보합권, 한화솔루션은 오늘도 3거래일 연속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종목은요. 네, 첫 번째로는 2위에 자리한 PCL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명 상한가에 터치를 했는데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진단 가능한 키트를 유럽에 판매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오늘 양선이 났습니다만은 하루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루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 종목 스탑 의견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겁니다. 뭐냐면 코로나 랠리는 이제 끝나가는데 항상 끝물에서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고점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물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은 물론 진단키트 독감 시즌이 이제 재개되면은 관련한 독감 백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소위 뭐 진단키트 동시 진단키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랠리라고 부르는 수혜주는 하나는 미국의 경우에 언택티드 관련주, 한국의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 개발한 종목들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의 큰 상승을 마감을 어느 정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3위에 자리한 텔콘 RF 제약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또 그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뭐 이제 막 그 우주 돌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스닥 상장 소식과 함께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그 시장에서 좀 이 중심에서 멀어지고 오늘처럼 이 텔콘 RF 제약 같은 신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 중심 종목이 1등 종목으로서 텔콘 RF 제약 내일도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 보태주시면서 고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그 아래에 위치한 언택트 대장주죠. 카카오입니다. 오늘 3.54%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언택트 대장주가 모두 멋지게 상승했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언택티드 관련 종목들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섹터라서 코로나 랠리로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좀 이 모멘텀이 약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텐데 제가 오늘 그 의견을 드린 것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여기서 지난번처럼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직전 고점 언저리 41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니까 하루로 두고 보면 내일도 이제 오를 것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 이후에 전고점 근방 언저리 가면은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종목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미국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종목 중에서는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 아마존이 여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최근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 카카오도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리듬이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전고점을 넘기고 크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라오면서 40만 원 이상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내일은 더 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은 테마이고 그리고 이미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페이 시장이 참 핫한데요. 네. 이번에 KB증권에서도 또 KB페이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내달에. 네.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를 대적할 만한 KB페이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어쨌든 이 페이먼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간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어떤 그 확장성이나 네트워크의 어떤 일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카카오는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스마트폰 있는 분들 중에 카카오 안 쓰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B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 잠식이나 이런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트렉스입니다. 배터리데이 행사 후에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각광을 받았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내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뭐 테슬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위 자율주행 관련한 뭐 완전 자율주행의 주행이라 그래서 레벨 5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율주행 세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라서 한국의 기업들의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들 또 유럽의 기업들도 결국 자율주행차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이런 모트렉스와 같은 종목들의 어떤 테마성 상승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일어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틀 정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 보태주셨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은 5단계라면 3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네.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이 실제로 현실화가 될까요? 일단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요즘에 니콜라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 사업 계획이라는 거 계획인 거거든요.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확인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떠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인데 이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사실 자율주행적인 요소가 없으면 운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항공기 네. 운전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하고는 다를 거고 상당 부분이 이제 자동화돼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한국의 미래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테슬라가 조금 소위 시장에서 쓰는 말로 풍이 좀 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장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이상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그 기업들의 전략적인 목표 이것을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테슬라가 밝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자율주행차들의 앞으로 향방은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가장 핫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관을 해야 되지 당장 실현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기술이 투자가 되고 인력이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에 자리한 LG화학입니다.
물적 분할 이슈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2차 전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종목은 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와서 뭐 배터리 데이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G화학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8월 초부터 이미 테슬라가 이 계획을 밝히면서 조정에 들어왔고요.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반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내부적인 그 분할 이슈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그런 악재들이 이제 소진되는 과정이고 이게 호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음선이 나면 이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전에 미디어라든지 신문이나 소위 얘기해서 리포트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은 이 악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살짝 바꿔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됐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배터리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동차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의 경우에도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1위가 아닙니다. 이 폭스바겐의 1위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GM을 포함해서 폭스바겐, 뭐 도요타, 우리나라의 또 현대차마저도 내년 1, 2분기가 되면은 전기차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 대체로 기존 그 자동차 회사들이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가 고가용 그 전기차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중저가형 쪽 비슷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고가형을 지금 고집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전기 자동차 저가형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가격을 50% 이상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평균적 관점인 거고요. 저가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제네시스라는 차 가격하고 예를 들면 아반떼나 이런 소나타의 가격하고는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약해지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배터리 가격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제 판단으로는 뭐 7, 8%는 꾸준히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내용은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나 그다음에 배터리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생산이 뭐 여러 그 기업들이 생산하니까 이 소위 그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2023년에 가면 배터리가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쁘게도 볼 수 있고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이 배터리 가격 하락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됐지 않나 싶어서 오늘 순간적으로 뭐 장중 뉴스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악재를 털고 가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가격 인하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주민턴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현대차 한화솔루션 모두 고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실적장으로 전환이 되면 과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2009, 2010, 2011년 동안에 진행됐던 이 상승장에서 이 경기 관련 종목으로 갔던 종목은 이 기아차라는 대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종목들이 갈 때 주도주 역할을 할 때 전차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앞으로 전차 군단에서 주목해야 할 그럴 주식들이고 실적장에서 관심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명은 바로 현대차이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도 혹시 켜시나요? 네, 잠시 후 4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 국면에 갑니다. 실적장 중심 종목은 경기 관련주입니다. 전차 군단과 뉴딜 종목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